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일단 목표로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놓고 보자. 그치.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거든. 음, 음.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돈은 목적이 아닌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것과 저것이 목적이지 돈은 단순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러네. 그치. 그러면은 우리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지만 수단은 사실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라 그래.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지. 우리가 어떤 지금 요런 그 구조, 이 구조를 단지 독서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다가 어떤 사실, 세계라는 면도 접해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데이빗 휴미란 사람이 주장한 건데 우리가 어떤 사실이 있어. 그 사람 예를 들면은 깨진 화병이 있다 그래봐 발 밑에. 그러면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나의 껍데기에는 화병이 깨져 있는 데가 들어와. 그러면은 우리가 성찰하는 거는 표면적인 껍데기만 관찰할 때는 떨어져서 깨졌겠지 라는 원인 정도에서 끝나. 근데 휴은 근본 원리나 혹은 더 깊은 원리로 들어가라 그래. 이게 왜 깨졌을까? 떨어지는데 깨지는 원리는 뭔가?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가 보는 중력이지 사실은. 첫 번째는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독서고 이건 수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밑에 있는 관찰과 성찰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서사 생성, 의미 부여 이거는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야.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독서의 상호작용인 거야. 근데 이 독서의 상호작용은 독서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세계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하고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뭐 맨날 과부자 틀고 앉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뭐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서 있을 때도 계속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운동하면서도. 그렇지. 여러 가지 짜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기본적인 질문, 왜라는 질문을 갖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할 거는 표면적인 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왜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돈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사실로 다가오냐면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이런 사실로 다가왔어. 그러면은 내가 관찰과 성찰을 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많으면 좋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왜 돈이 있으면 이런 걸 저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돈은 목적이 아닌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것과 저것이 목적이지 돈은 단순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러네. 그치. 그러면은 우리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지만 수단은 사실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라 그래.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는 돈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떤 나의 서사를 구성할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수단일 뿐이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일단 목표로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놓고 보자. 그치.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거든. 왜냐하면 그리고 그거는 상대적인 거야. 그리고 여기 도표를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여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쪽은 객관적인 거고 이쪽은 주관적인 거야. 근데 돈은 이 객관적인 거에 속하지 주관적인 요소에 속하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 객관하고 주관을 봤을 때 변화시키기 쉬운 쪽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쉬운지 나의 어떤 인식을 변화시키기가 쉬운지. 약간 정신승리 같은데. 정신 승리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땐 해야 돼. 정신승리. 그 정신 승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서 그냥 자기 만족을 얻는 거고 우리가 뭐 약간 능동적 정신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야. 정신 승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반면에 내가 어떤 거를 했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남들은 그거를 다 실패라 그래. 그런데 내가 거기다 합리화를 갖다 붙이는 건 나는 정신 승리는 아니라고 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상위권 대학을 못 갔어. 아니면 인서울권을 못 갔어. 근데 나는 괜찮아. 여기에서
그 더 대학에서 더 많은 어떤 공부를 할 거야. 정신승리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걸 정신승리라고 보지 않아. 그렇지, 다르네. 그리고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그 요소를 나눴을 때 객관은 변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요소야. 객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나 조금 나아가서는 폭력이 필요해. 왜냐? 이 객관은 세계야, 일종의. 근데 그 객관은 아니면은 만들어진 이미 사실이야. 만들어진 사실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 정치 활동이야. 너무 그리고 힘들어. 그치, 정치 활동이고 대부분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모든 부분은 나의 인식 쪽을 건드리지 이 객관적인 사실을 건드리는 건 내가 알기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마르크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이 객관이 나의 인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계급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여기를 때려 부시려 그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폭력적인 게 나왔다 보고 그리고 여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더지더라. 학살도 일어나고. 학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혁명을 통해서 근데 그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모든 혁명에는 폭력이 뒤따르거든. 그리고 이 객관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야. 근데 전쟁도 역시 어마어마한 폭력인 거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쪽을 바꾸는 주관 쪽을 바꾸는 쪽이 쉬운 일이고 이 주관 쪽을 바꾸는 게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야. 그러나 이 객관을 혹은 이 외재적인 것들 대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행위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능동적인 행위를 자꾸만 하려 그래야 돼. 그나마 쉬워서. 그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도 봐봐. 세상을 보는데 야, 세상 참 우울하다. 과연 이 객관적인 세상이 우울한 건가? 내 인식이 우울한 건가? 대부분은 문제는 이 자기 인식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아닌데요. 저는 세상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현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 실태 이게 너무 우울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본인의 인식이지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암울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그냥 원래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거야. 세상이 늘 밝으란 법은 없어. 넋 놓고 있다가 전쟁 날까봐 걱정도 되고. 그거는 넋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쪽으로 자꾸만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우울하게. 뭐 우울하다기보다는 지금은 위기야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전쟁이 날 수도 있어. 본인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는 것 뿐인 거야.